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휙,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설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설연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소리를 낼수록 소란의 광기는 더욱 거세진다는 것을요. 소란은 설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왜 그렇게 곱게 생긴 거니? 천한 것이 감히. 소란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설연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장면을, 두 여인의 비밀을 송두리째 뒤흔들 누군가가 머지않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한양 서촌, 형조판서 정대감 댁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기와 지붕이 층층이 겹쳐져 있었고 곳곳에 걸린 청사초롱이 이 집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집 아가씨 소란의 평판은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21살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많은 혼담이 들어와 고르느라 그랬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자비롭고 현숙하며 거문고며 그림에도 능하다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별채 깊숙한 곳에선 낮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 간신히 켜진 방 안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춤추듯 벽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무릎 꿇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8살 된 여종 설연이었죠. 그녀의 등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은 몇 대나 맞고 싶니? 소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은 한겨울 살얼음장보다 더 시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대나무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연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소란이 설연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촛불빛에 드러난 설연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맑은 눈동자는 아직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휙,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설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설연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소란은 설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왜 그렇게 곱게 생긴 거니? 천한 것이 감히. 그녀의 말에는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소란은 채찍을 내려놓고 설연의 머리칼을 움켜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안 도령이 자주 오실 거야. 내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10년간 이미 3명의 여종이 소란의 질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춘심이도 그중 하나였죠. 겉으로는 병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소란의 끊임없는 고문에 못 이겨 숨을 거둔 거였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란은 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얗고 고운 피부, 버들잎 같은 눈썹, 붉은 입술, 완벽한 미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소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울 속에 설연의 모습이 비쳤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조차 빼어났습니다. 거울 좀 봐. 설연이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어요. 소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보다 예쁜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내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나. 소란이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설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난 등을 스쳤어요. 따끔거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설연은 목에 걸린 작은 옥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어요. 설연은 10년간 이 놀이개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정대감 댁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혼례를 앞둔 이안 도령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설연은 등의 통증을 꾹 참으며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안 도령이 도착한 것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수려한 청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고 있던 물동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방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괜찮소? 이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련은 깜짝 놀라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안은 직접 몸을 굽혀 깨진 동이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이 마루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도령님, 그런 건 종이 할 일이에요. 서련아, 어서 치워라. 소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서련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서련은 재빨리 조각을 주워 담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안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안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소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왜인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여종의 눈에 서린 슬픔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란은 이안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소란이 직접 따른 차를 이안에게 건넸죠. 도령님, 저희 집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란의 말투는 부드럽고 교양이 있었어요. 눈웃음을 지을 때마다 양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어요. 정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이안을 맞이했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안을 보는 눈빛엔 욕심이 가득했죠. 이안의 아버지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거든요. 게다가 이안은 과거의 급제의 꽃 벼슬길에 오를 제목이었습니다. 이안 도령, 어서 오시게. 우리 소란이를 잘 부탁하네. 정대감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속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안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나절 동안 혼담이 오갔습니다. 소라는 내내 단정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줍게 웃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하지만 이안의 눈길은 자꾸만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일하는 서련이 보였거든요. 그녀가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이안은 정대감 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다시 서련과 마주쳤어요. 서련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서련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려 하자 이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등이 많이 아프오? 서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도령이 알았을까요? 이안이 다시 말했어요. 낮에 보니 불편해 보이던데. 서련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안은 더 묻지 않고 말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 여종은 왜 그토록 아파 보일까? 그리고 소란 아가씨가 보여주는 친절함 뒤에 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 그날 밤 소란의 방에서는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히 이안 도령 앞에서 얼굴을 들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서련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닥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소란이 서련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안 도령은 내 사람이야.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란은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다시 서련을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휙, 채찍이 다시 한번 서련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서련이 신음을 참았지만 소라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 그래야 재미있잖아. 소란의 광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혼례까지 한 달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이안은 혼례 준비를 핑계로 정대감 댁을 자주 찾았어요. 겉으로는 소란과 혼사를 의논했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서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안은 사랑채에서 정대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약초를 다듬는 서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약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죠. 감초 5푼, 대추 3개, 당귀 1냥. 서련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이안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안은 깜짝 놀랐어요. 그 배합법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살린 서약사만의 비방이었거든요.
이하는 10살 때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의식을 잃었죠. 한양의 어느 의원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서약사가 나타나 특별한 약재를 배합해 이한을 살려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죠. 이한은 정대감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설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그 약재 배합, 서약사의 비방이 맞소? 설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한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서약사께서 그 처방으로 살려주셨소. 그대가 서약사의 딸이요? 설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설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을 살린 은인의 딸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서약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한의 시선이 설현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에 멈췄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깎인 옥이었어요. 그 위에는 약초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것은 이한이 묻자 설현이 놀이개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이한은 그 놀이개를 기억했어요. 서약사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것이었죠. 멀리서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현을 도와야 한다는 확신이요. 사흘 후 이한은 다시 정대감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례 예물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사랑채에는 비단과 보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소란이 이한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소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마당에서 설현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허리를 굽힐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란이 이한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죠. 설현이는 참 부지런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이랍니다. 소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소유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돌려 소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른 것 같소? 소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설현아, 이리 와서 차를 대령해라. 설현이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은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청자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차를 따르는 설현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소란이 꽉 잡았던 흔적이었죠. 이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란이 갑자기 설현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설현이 손목이 왜 이래? 또 일하다 다쳤구나. 그 순간 설현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한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란의 행동은 분명 다정했지만 설현의 반응은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설현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이한은 그날 오후 늦게 정대감 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우물가에서 설현을 다시 만났어요. 설현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설현. 이한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소란 아가씨가 그대를 때리는 게 사실이요? 설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현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도령님. 아가씨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설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한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대의 편이요. 설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애쓰지 마시옵소서. 도령님만 위험해지십니다. 이한이 설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설연이 황급히 물러섰어요. 등에 상처가 아팠던 거죠. 이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등이 많이 아프오? 설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이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님, 아직 안 가셨어요? 소란이 마루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설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이하는 서둘러 말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설연이 소란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소란의 방에서는 지금까지 중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히 이한 도령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 소란이 채찍을 휘둘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설연의 등에 붉은 줄무늬가 그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몇 번을 경고했어? 이한 도령은 내 것이라고. 소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완벽한 미모였죠. 그런데 왜 이한 도령은 자꾸 설연을 쳐다보는 걸까요? 그것이 소란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망가뜨려 버릴까? 소란이 설연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인두가 들려 있었어요. 설연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가씨, 제발. 설연의 애원에 소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귀신처럼 섬뜩했어요. 소란은 인두를 설연의 뺨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설연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이 재빨리 인두를 내려놓았어요. 정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죠. 소란아, 자고 있느냐? 소란은 단번에 표정을 바꾸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곧 자려던 참이었어요. 내일 이한 도령이 또 오신다. 준비 잘해라. 네, 아버지.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소란이 다시 설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다음엔 정말로 내 얼굴을 망가뜨릴 거야. 설연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한 도령이 자신의 편이라고 했으니까요. 설연은 처소로 돌아와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놀이개가 반짝였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설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혼례까지 보름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이하는 이제 거의 매일 정대감 댁을 찾았어요. 혼례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설연의 안위가 걱정되었거든요. 볼 때마다 설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걸음걸이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하는 소란과 함께 혼례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소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도령님, 이 혼례복을 입으면 정말 멋지실 거예요. 소란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혼례를 정말 치러야 하는 걸까요? 그때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과 소란이 밖으로 나가보니 설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물동이가 깨져 있었고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설연아, 소란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그녀는 설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자상한 주인의 모습이었죠. 괜찮니? 어디 다쳤어? 소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설연을 일으킬 때 소란의 손이 설연의 등을 세게 눌렀어요. 설연이 신음을 참았지만 이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그런가 봐요. 설연아, 방에 가서 쉬어라. 소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설연은 고개를 숙이고 절뚝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이한의 눈에는 설연의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이한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연이 받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한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설연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 후 이한은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가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어요.
노파는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불쌍한 이 할미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안이 노파에게 돈을 주려는데 노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대감댁, 그 집엔 귀신이 산다오. 이안이 깜짝 놀라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손녀 춘심이가 그 집 종이었소. 4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오. 그 악마 같은 아가씨가 죽인 거라오. 이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파가 계속 말했어요. 춘심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소. 아가씨가 매일 밤 때린다고 울면서 말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춘심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소. 노파는 오열했습니다. 이안은 노파에게 돈을 더 주며 물었어요. 춘심 말고 다른 여종도 있었소? 있고 말고요. 가을이도 동백이도 모두 젊은 나이에 죽었다오. 정대감 댁에서 일하는 예쁜 여종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지요. 이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란이 여러 명을 죽였다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설현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였습니다. 이안은 그날로 춘심, 가을, 동백의 가족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이 정대감 댁에서 고통받다가 죽었다고요. 저희 가을이는 원래 건강했어요. 그런데 정대감 댁에 들어간 뒤로 점점 수척해지더니 가을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 손가락이 다 부러져 있었어요. 아가씨보다 자수를 잘 놓는다고 질투한 거래요. 동백의 아버지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동백이는 매일 밤 채찍질을 당했다고 했소. 견디다 못해 결국 이안은 분노와 슬픔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정대감의 권세가 두려워서였겠죠. 이안은 또 다른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서약사의 일이었어요. 한양 남촌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서약사와 친구였던 사람이었어요. 서약사는 훌륭한 사람이었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 노인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역병이 돌았을 때 정대감이 왕실 진상 약재를 빼돌리려 했지. 그걸 서약사가 알아챈 거야. 노인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서약사가 정대감을 막으려 했지. 하지만 정대감은 교활했어. 오히려 서약사가 약재를 훔쳤다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지. 영모까지 씌워서 말이야. 그래서 서약사께서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거군요. 이안이 말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약사의 딸 설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노인의 물음에 이안이 답했습니다. 정대감 댁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쌍한 아이. 정대감은 설현이를 죽이지 않고 평생 고통받게 하려는 거야. 더 잔인한 복수지. 이안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대감의 비리, 서약사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소란의 잔혹함까지요. 이안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혼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현을 구하고 정대감과 소란의 죄를 밝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안은 정대감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설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어요. 정원 구석진 곳에서였습니다. 설현, 그대 아버지 서약사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어. 이안의 말에 설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도령님이 어떻게? 내가 알아봤소. 정대감이 왕실 약재를 빼돌리려던 것을 서약사께서 막으려다 역적으로 몰린 거요. 설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춘심, 가을, 동백, 그들도 소란 아가씨 손에 죽은 것이 맞소? 이안의 물음에 설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아가씨가 죽였습니다. 저도 곧. 설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안이 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구해드리겠소. 반드시. 설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정대감의 권세가 너무 큽니다. 도령님만 위험해지실 뿐이에요. 하지만 이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약사께서 나를 살려주셨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요. 그때 멀리서 소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어요. 소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여기 계셨군요. 뭘 하고 계세요? 소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워서 둘러보고 있었소. 소란이 설연을 보며 말했어요. 설연아, 너는 부엌 일이나 해라. 설연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소란이 이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령님, 제가 정원을 안내해 드릴게요. 소란은 이안을 데리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안이 설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란의 방에서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이안 도령과 단둘이 있어? 소란이 채찍을 휘둘렀어요. 설연의 등에 또 하나의 상처가 그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소란은 웃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살려둔 게 실수였나 봐. 이참에 죽여버릴까? 설연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입 닥쳐. 설연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정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아, 내일 이안 도령 아버지께서 오신단다. 준비 잘해라. 소란은 이를 갈며 비수를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살려주지. 하지만 혼례가 끝나면 그땐 정말로 죽일 거야. 설연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설연은 처소로 돌아와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설연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혼례까지 열흘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이안의 아버지가 정대감 댁을 방문했어요. 혼례 최종 확인을 위해서였죠. 정대감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도령, 우리 소란이를 잘 부탁하네. 정대감이 술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안의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대감 댁과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집안 어른들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이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혼례를 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란이 차를 따라 이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안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이안은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우물가에서 설연을 만났어요. 설연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에 붉은 선이 보였어요.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이안이 놀라 다가갔어요. 그 상처는 설연이 황급히 목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이미 보았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안이 설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더 이상 참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소.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령님, 혼례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망칠 순 없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요. 바로잡는 거요. 이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안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이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연의 목에 난 상처가 계속 눈에 아른거렸어요. 이대로 두면 설연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안은 결심했어요. 혼례를 막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소란과 정대감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이안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사원부였어요. 사원부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관청이었죠. 이안은 사원부 감찰 한대인을 찾아갔습니다. 한대인은 이안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강직한 관리였어요. 부정을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했죠. 도령,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한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안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춘심, 가을, 동백의 가족들에게서 받은 증언서였죠. 대인, 제가 혼례를 앞두고 있는 정대감 댁에 큰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안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서약사가 억울하게 죽은 일 설연이 10년간 받아온 고문, 그리고
소란이 죽인 여종들의 이야기까지요. 한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구려. 한대인이 증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대감의 권세가 워낙 크니 신중해야 하오. 도령은 정말로 혼례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 이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다만 혼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내가 평복 차림으로 하객처럼 참석하겠소. 만약 도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도록 하지. 이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계획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안은 몰랐습니다. 소란이 이미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소란은 정원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손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완벽한 미모였죠. 소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너머로 이안과 설연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소란은 알 수 있었어요. 이안의 눈빛이 설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소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소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어요. 설연, 너를 없애야겠어. 소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란은 설연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이었어요. 설연은 두려움에 떨며 소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죠. 소란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소란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가웠습니다. 이안 도령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안 그래? 설연이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아가씨. 도령님은 아가씨만 보십니다. 거짓말. 소란이 소리쳤습니다. 채찍이 공기를 갈랐어요. 휙. 설연의 팔을 때렸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내가 다 봤어. 도령이 너를 걱정하는 눈빛, 너한테 말 거는 모습 다 봤다고. 소란이 계속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설연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어요. 하지만 설연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채찍을 내려놓고 설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인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망가뜨려야겠어. 그럼 이안 도령이 너를 안 쳐다보겠지. 설연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소란이 인두를 설연의 뺨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통받느니. 설연의 애원에 소란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인두를 내렸어요. 죽여달라고? 안 돼. 넌 계속 살면서 고통받아야 해. 그게 더 재미있잖아. 소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귀신처럼 섬뜩했어요. 혼례가 끝나면 그때 천천히 놀아줄게. 매일 밤 조금씩 고통을 주면서 말이야. 설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안 도령이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정대감의 권세가 너무 컸어요. 설연이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안이었습니다. 이안은 밤늦게 정대감 댁을 찾아온 참이었어요. 혼례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설연이 걱정되어서였죠. 이안은 설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에는 새로운 채찍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연. 이안이 설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설연이 물러섰어요. 도령님, 가세요.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설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마시오. 혼례날 내가 모든 것을 끝내겠소.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소란이 방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안과 설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소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령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소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안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혼례 준비 서류를 가져오려고 왔소. 소란이 설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설연아, 너는 부엌으로 가거라. 설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이안에게 다가왔어요. 도령님, 혹시 설연이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소란의 물음에 이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다만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소? 소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령님은 참 착하시네요. 하지만 종은 종일 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정대감 댁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혼례날 반드시 소란의 가면을 벗기고 설연을 구하겠다고요. 소란은 이안이 떠난 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안 도령, 내가 설연을 좋아한다면 혼례 전에 설연을 없애야겠어. 소란의 속삭임은 밤 기운에 녹아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았죠. 혼례까지 이제 일주일 남짓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안과 소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례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례까지 닷새가 남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어요. 정대감 댁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죠. 하지만 별채 깊숙한 곳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라는 설연을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는 음침하고 차가웠어요. 여기서 혼례날까지 지내렴. 소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연을 창고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설연이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닥쳐, 내가 이안 도령을 유혹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소란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설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고는 너무 추웠어요. 설연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10년간 더 끔찍한 일들을 겪어왔으니까요. 설연은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옥의 온기가 느껴졌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설연의 기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설연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창고를 찾아와 조롱할 뿐이었죠. 배고프니? 목마르니? 소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안 도령이 너를 찾고 있더라. 재미있지 않니? 소란의 말에 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안 도령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요. 하지만 아무도 여기를 모를 거야. 혼례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그리고 혼례가 끝나면 너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소란이 문을 쾅 닫고 갔습니다. 설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한편 이안은 정대감 댁을 찾아왔지만 설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설연은 어디 갔소? 이안이 다른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여종이 두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옵니다, 도령님. 사흘째 보이지 않습니다. 이안은 불안해졌어요. 소란이 설연에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안은 정대감 댁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하지만 설연을 찾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이안은 몰래 정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달빛을 피해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안은 안채, 사랑채, 별채를 모두 살폈어요. 하지만 설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편 창고 쪽으로 갔어요. 여러 개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안은 하나씩 문을 열어봤어요. 마지막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이안이 작게 불렀습니다.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설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연, 거기 있소? 이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어요. 도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설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이안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이안이 주위를 살피다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쨍그랑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설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연, 이안이 달려가 설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설연은 너무 가벼웠어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죠. 도령님, 정말 오셨군요. 설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이안은 설연을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소란 아가씨가 저를 죽이려고 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안이 설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괜찮소. 내가 지키겠소. 이안은 설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정대감댁 뒤편 빈 헛간이었어요. 홀레날까지 여기 숨어 있으시오.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끝내겠소. 이안이 설연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홀레식에서 소란의 악행을 폭로하고 사원부 감찰이 그들을 체포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함께 떠납시다. 이안의 말에 설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함께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안이 설연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소란과는 혼례를 치를 수 없소. 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령님, 저는 천한 종일 뿐입니다. 도령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약사의 딸이오. 결코 천하지 않소.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안은 설연에게 은자가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계시오. 설연은 주머니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안이 일어서려 하자 설연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령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소. 서약사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은혜를 갚는 것뿐이요. 이안이 헛간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안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소란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란은 지하 창고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서진 자물쇠를 보며 소란은 깨달았어요. 누군가 설연을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안, 소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안이 한 것이 분명했어요. 소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소란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어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광기가 극에 달했죠. 이안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소란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란이 창고를 나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이안도 조용히 담을 넘어 정대감 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소란은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미모였죠. 하지만 그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안, 내가 설연을 구했구나. 그럼 홀레날 둘 다 없애버릴 수밖에. 소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독약병이 들어 있었어요. 소란이 독약병을 꺼내들며 웃었습니다. 홀레주에 이걸 타면 이안도 죽고 그 다음엔 설연을 찾아서. 소란의 계획은 끔찍했습니다. 홀레날 이안을 독살하고 설연도 죽일 생각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홀레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안과 소란 둘 다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홀레날 누구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홀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대감 댁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어요. 내일이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홀레가 치러질 예정이었죠. 소라는 각시방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입을 홀레복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붉은 저고리에 남색 치마, 화려한 족두리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설연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안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소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독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내일 혼례주에 탈 독약이었죠. 한편 이안은 별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성공하면 설연을 구하고 소란의 죄를 밝힐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뒤편 헛간에 설연이 숨어 있을 거예요. 이안은 몰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연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연 나요. 안에서 설연이 문을 열었어요. 며칠간 쉬고 음식을 먹어서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약해 보였어요. 도령님, 설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안이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어요. 괜찮소? 아픈 데는 없소? 설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령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안이 설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소.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안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 혼례식이 시작되면 부엌 뒷문 근처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나오는 거요. 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이 일어서려 하자 설연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령님,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잘못되지 않을 거요. 한대인이 함께할 것이니 걱정 마시오. 이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설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안이 헛간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안은 재빨리 뒤로 숨었습니다. 소란이 헛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횃불을 들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설연, 어디 있니? 내가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 알아. 소란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헛간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공포에 질려 떨었어요. 소란이 헛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멀리서 정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란아, 어디 있느냐? 소란이 멈칫했습니다. 정대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일 혼례인데 왜 밖에 있느냐? 어서 들어와 쉬어라. 소란은 이를 갈며 헛간에서 물러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안채로 돌아갔어요. 이안과 설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소. 이안이 작게 말했습니다. 설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일 조심하세요, 도령님. 이안은 설연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엌 뒷문 근처로 가시오. 혼례식이 시작되면 내가 진실을 폭로할 것이오. 그 혼란을 틀타 함께 도망갑시다. 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안이 헛간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설연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내일 반드시 구하겠소. 이안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안은 내 것이 돼. 설연은 찾아서 죽이고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소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독약병을 꺼내 들고 웃었어요. 이안, 혼례주를 마시면 너는 천천히 죽어갈 거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혼례날의 아침이었어요. 정대감 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큰 차일이 쳐졌고 수백 개의 상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붉은 비단과 화려한 장식이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좌의정, 병조판서, 예조참판 등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복을 입은 한대인도 섞여 있었죠. 한대인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안과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련은 부엌 뒷문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서련은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오시가 되자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안이 말을 타고 정대감댁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모습이 위풍당당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이안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안채 대청마루에는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란이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이제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집전하는 대례관이 엄숙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안례를 올리겠습니다. 이안과 소란이 혼례상 앞에 섰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전안례가 끝나고 이제 교배례를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면 혼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례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교배례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안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정대감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도령, 무슨 일이오? 이안이 소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교배례를 올리기 전에 소란 아가씨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소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안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소란 아가씨, 혹시 서련이라는 여종을 아시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왜 혼례식에서 갑자기 여종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소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하찮은 것이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하찮다는 사람이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서약사의 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서약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이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약사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대감이 왕실 진상 약재를 빼돌리려는 것을 막으려다 거짓으로 역모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정대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냐? 증거도 없이. 이안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의 진술서, 정대감이 약재를 빼돌린 장부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안이 다시 소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란 아가씨, 당신은 10년간 서련을 고문해왔죠? 그뿐만 아니라 춘심, 가을, 동백, 3명의 여종을 죽였습니다. 소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안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소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농담이 아니오. 이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련, 이리 나오시오. 부엌 뒷문이 열리고 서련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서기도 힘든 상태였죠. 하객들이 모두 서련을 바라봤습니다. 소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이 천한 것이 혼례식장에. 소란이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서련에게 달려들었어요.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는 순간 이안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소란이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완벽한 규수였던 소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소란이 서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서련의 저고리가 찢어지며 등이 드러났어요. 하객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서련의 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오래된 흉터와 새 상처가 뒤엉켜 있었고 어떤 곳은 아직도 아물지 않아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란이 더욱 격분해서 외쳤어요. 그래, 내가 때렸다. 내 것인데 내가 못 때리나?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소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소리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춘심도 가을도 동백도 다 내가. 갑자기 소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하객들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객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평복을 입었던 한대인이었어요. 그가 품에서 관인을 꺼내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헌부 감찰이다. 방금 소란 아가씨가 살인을 자백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헌부 나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소란을 포박했습니다. 소란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정대감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대인이 정대감을 향해 말했어요. 정대감도 딸의 악행을 알고도 방조했으니 연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서약사를 모함한 일도 밝혀질 것이요. 하객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대감과 엮이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순식간에 잔치상은 엎어지고 혼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하는 혼란을 틈타 서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시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향해 뛰었어요. 뒤에서 정대감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한이 서련을 말에 태우려 하자 서련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도령님, 저 때문에. 이한이 서련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도령이 아니오. 그냥 이한이라 불러주시오.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이한과 상처 입은 서련이 나란히 말을 타고 한양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용기다. 정대감과 그 악마 같은 딸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백성들의 환호가 두 사람을 따라왔어요. 남대문을 빠져나올 때 서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끝난 건가요? 서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끝났소.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두 사람은 100리쯤 떨어진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이하는 혼례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서련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서련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한도 따라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련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제야 딸이 행복해졌다고 안심하실 거라고요.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서당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죠. 이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의원님이 오셨어요. 아이가 외치자 이한이 밖을 내다봤어요. 서련이 약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3살 배기 아들이 안겨 있었고 5살 딸은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왔죠. 아버지, 딸아이가 이한에게 달려갔어요. 이한이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련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련을 서의원님이라 불렀어요. 아버지의 의술을 이어받아 병자들을 돌보는 그녀를 모두가 존경했거든요. 특히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모습은 아버지 서약사와 똑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한의 옛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정대감과 소란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란은 끝내 미쳐서 죽었다. 26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죽기 전까지 서련아 용서해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서련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소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정대감의 잘못된 교육이 그녀를 악마로 만든 것이니까요. 정대감은 3년 전 유배지에서 객사했다. 재산을 모두 잃고 홀로 쓸쓸히 죽었다. 서련은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안이 서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오. 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용서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복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편지에는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약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조정에서 정식으로 역적 누명을 벗겨주었고 정산품 통정대부의 품계가 추서되었다. 한양 남산자락에 서약사 의덕비가 세워졌다.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의 결백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이안이 서련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약사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요. 함께 한양에 가서 아버지 비석을 참배하고 싶어요. 서련의 말에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 이안과 서련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자락에 우뚝 선 비석 앞에 섰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술로서 백성을 구한 의인 서약사를 기리다. 서련은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안도 함께 절을 올렸죠. 아이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누명을 벗으셨네요. 딸이 늦었습니다. 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서약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양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약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서약사님 딸이래. 정말 그 억울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의술을 이어가다니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서련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인 종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의원이자 행복한 아내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였죠. 어느 날 저녁 이안과 서련이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서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매일이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의를 지켰고 사랑을 이뤘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선은 복을 받고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이것이 바로 악마 신부의 가면을 벗기고 여종을 죽음에서 구한 신랑의 이야기입니다.